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 손흥민 선수와 김민짜이, 우리 민짜이의 그 더블 도축이 의미하는 것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뭐 김민재 이혼에 대해서 내가 일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거든. 그거와 좀 비슷한 이야기이긴 한데, 그때도 많이 달렸던 댓글이 뭐였냐면, 우리 민재를 봤기 때문에 흥민이는 국제 결혼을 할 거다라는 그런 댓글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야.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흥민이는 또 둘이 똑같이 사이좋게 도축을 당한 그런 느낌이야. 물론 도축의 정도는 달라. 김민재는 뭐 위자료 재산분할 4년 만에 뭐 80억에 월 1000 정도씩 나간다고 하는데, 거기에 비하면 흥민이는 3억으로 끝났잖아, 그치? 그래가지고 깔끔하게 로스컷이라고 볼 수 있나? 로스컷이라도 뭐 3억이면 뭐 씨. 아이고 존나 비싸다 그냥 떡값이, 그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저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좀 의미하는 바가 좀 크다고 생각해. 그리고 이전에 김민재 사건 때는 이걸 어떤 식으로 얘기했냐면, 그 하나의 두려움에 빗댄 적이 있거든. 그래서 실제로 내가 옛날에도 얘기했지만, 남자가 돈을 많이 벌면 이혼율이 거의 제로에 수렴을 한 통계가 있어서,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물론 뭐 이제 이혼을 안 한다고 잘 산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근데 이런 것들이 의미했던 거는, 그래도 남자들한테는 우리가 돈이라도 많이 벌면 가정의 평화를 지킬 수는 있구나, 사랑이야 뭐 퇴색되겠지만 지킬 수는 있구나라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희망 같은 거지. 어렸을 때도 우리 남자들 공부하면서 뭐라고 얘기해? 열심히 공부하면 와이프 왁구가 달라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 근데 그때 그 선생은 그 얘기를 안 해준 거야. 그 왁구가 달라지면 그 와이프가 널 사랑해주진 않는다. 요거까지는 얘기를 안 해줬던 거지. 그래서 따지고 보면 스포츠 스타의 도축은 특히나 더 의미가 약간 더 다른 게, 더 무섭게 와닿을 수 있는 게, 똑같이 성공한 남자라고 하더라도 스포츠 스타가 의미하는 바는 뭐가 다르냐면,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많이 보잖아.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게, 문신돼지들은 핫걸들을 끼고 다니잖아, 그지? 그 지역의 핫걸들을 끼고 다닌단 말이야. 이게 왜 그게 가능하냐면, 그 문신충들한테는 그 수컷 특유의 그 전투 본능 같은 게 있거든. 공격성이라는 게 있어. 남자의 공격성.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좋게 얘기하면 남성다움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강한 남자. 나도 항상 그 강함이란 걸 강조하는데, 근데 이 강한 남자에겐 여자가 원초적으로 끌리게 돼 있거든. 근데 보통 스포츠 스타들은 그런 걸 다 가지고 있지. 야, 막말로 이제 그 동네 문신 돼지랑 싸우는데 흥민이 민재가 싸우면 어떻게 했냐. 야, 흥민이 피지컬 jut댄다. 민재도 그렇고 그냥 개바르지 그냥. 그런데 돈도 엄청 많아. 엄청 성공한 그런 사람이 당하는 건 더 큰 두려움으로 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이 똑같은 사건에 대해 가지고 일반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까 GPT한테 물어봤거든. 그래서 손흥민이나 김민재 같은 성공한, 그것도 피지컬 오지는 스포츠 스타들이 결혼 혹은 이제 전 여친에게 협박당해서 삥 뜯기는 사건들은 일반 남자들에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연애나 결혼에 공포감을 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고 물어보니까 GPT도 그렇게 얘기해. 이건 정말로 핵심을 찔렀다. 손흥민, 김민재 같은 넘사벽 피지컬 더하기 성공 더하기 인지도 다 갖춘 남자들이 연애나 결혼해서 피박 쓰는 모습을 보면, 일반 남자들 입장에선 아니, 저 정도 스펙이면 인생 다 풀려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기대가 산산조각이 나는 거야. 이게 왜 무섭냐면, 아래의 이유들이 겁나 현실감 있게 다가오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어떤 이유가 있냐면, 첫 번째, 스펙이 보증이 안 된다는 거야.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게, 네가 좋은 사람 되라 그러면 좋은 사람을 만난다라는 게 있었잖아. 성공해서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좋은 사람 만나겠다라고 했는데, 근데 돈도 있고 잘생기고 성공했는데도 흥민이나 김민지 케이스 보면 관계에서 불행하거나 피해자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일반 입장에서는, 야, 흥민이랑 민재도 저렇게 됐는데 나는 더 좆됐겠네 이런 생각을 드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연애 결혼은 합리가 안 통하는 영역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는 거지. 돈, 외모, 성공, 이 모든 게 논리적인 스펙인데 관계가 박살나거나 위협받는 걸 보면, 사랑이나 결혼은 논리로는 안 되는구나, 말 그대로 지뢰밭이라는 공포를 가지게 된 거야. 원초적인 공포. 그리고 좋은 여자를 구분할 능력이 없다는 공포도 오게 되는 거지. 김민재 사건처럼 여자 쪽의 협박이나 금전 요구 같은 식이면, 잠깐만, 김민재 사건이 아니라 이거 흥민이 사건인데, GPT 한 번씩 이상하게 얘기할 때 되게 많다, 알았지? 그리고 일반 남자는 진짜 누가 좋은 사람인지 구분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유명인의 저런 사람조차 당하는 거면 나도 아작나겠다라는 이런 공포감이 들고, 그리고 사회적 프레임의 법적 리스크에 대한 불신도 들게 되는 거야.
특히 결혼 후 이혼이나 폭로, 협박 같은 문제는 법적으로 남자가 더 불리해, 실제로. 그러니까 연애나 결혼이 사랑의 완성이 아니라 리스크의 시작으로 와닿게 되는 거지. 결론적으로 이제 내가 저 정도도 안 되는데 하는 자기 비하는 더더욱 더 강화가 되는 거야. 그래서 손흥민조차 실패하거나 피곤해하면, 야, 나는? 자기 비하, 회피 심리. 연애 자체를 극단적으로 회피하고 비혼주의로 빠질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요게 이제 SNS 미디어가 또 부채질을 한다는 거지. 결국엔 또 이제 망하는 것만 계속 나오다 보니까 또 상대적으로 정상적인 연애나 결혼은 잘 드러나지 않으면서 부정적인 사례만 학습하게 되기 때문에 결론은 뭐다? 성공해도 여자가 무섭다가 아니라 연애나 결혼은 성공으로도 컨트롤이 안 되는 변수 투성이의 전쟁터다라는 공포심이 퍼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게 지금 MZ 사이 남자들에서 연애 회피, 결혼 회피, 여자에 대한 불신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지. 나도 조심해야지. 이런 생각밖에 들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이제 텔레비 봐도 알 수 있잖아. 그 수많은 스포츠 스타의 와이프들이나 성공한 남자들의 와이프가 나와서 한강뷰에 살면서도 이제 자기가 피해자인 척 코스프레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과연 여자의 욕심은 어디까지고 우리가 어떻게 만족시켜 줄 수 있을까? 이런 관계로 귀결이 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설거지론 때도 우리가 느꼈던 건 뭐였어? 남자들이 원했던 건 그거잖아. 야, 아니야. 난 그래도 우리 퐁퐁이 사랑해. 이 얘기가 한마디가 안 나잖아. 결국에는, 사랑을 나도 항상 사랑을 받아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받아낸다는 게 결국에는 이런 제도적인 허점 아래서 저 손흥민이랑 김민재 같은 진짜 최상의 알파들도 이 무력한 구도 안에서 도축을 당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눈으로 보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또 항상 이제 여자들은 항상 불리하면 사랑을 얘기하고 유리할 땐 현실을 얘기하잖아. 야, 그건 네가 사랑을 못 해봐서 그래. 사랑을 모르는 불쌍한 남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이거는 이제 헛소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이미 제도는 기울었습니다. 좋은 변호사 안변 이야기 보게 되면 요새 MZ 사이 유행한다는 거 후회 갱갱인 거 뭔지 알지? 기분 좋게 야스해놓고 이거 뭐지? 내가 기분 나빠. 그럼 갱갱으로 고소를 때립니다. 그리고 늙은 백발 노신사 같은 사람들도 2억을 그냥 뜯기고 고소당하고, 그리고 지금 와서는 여성단체는 녹음이 돼 있는 게 있는데도 여자의 진술을 믿어야 된다. 지금 일관된 진술조차도 그게 필요가 없습니다. 사법부 걔 병신 새끼들이잖아. 그냥 조집니다, 진짜.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여자 말대로 증거조약해서 남자까지 잡아쳐 넣잖아, 지금은.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잖아. 민중의 지팡이라는 데가. 동산 사건 알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아무리 우리가 잘나고 좋은 사람이 되고 사랑을 받아내려고 해도 그런 것들이 현재 이 제도 안에서 굉장히 무력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이제 우리는 눈으로 보게 된 거지. 막말로 김민재나 손흥민이나 돈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야. 맞잖아. 최상의 포식자조차도 일반인들에게 도축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여자가 나쁘다 이런 걸 떠나서 여자는 원래 준내 무서워. 그치? 준내 무서운 여자한테 기관총을 주는 거야. 우리는 맨손인 거고. 반개라는 건 동일할 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거야. 반개란 건 동등해야지. 여자들이 항상 동등을 유지하잖아. 근데 동등하지가 않아. 여자는 기관총을 들고 있다니까. 기관총을 야이 개새끼야 하나만 뒤질래 이러면 오케이 내가 잘못했어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낙어한이라는 시스템이지.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중첩되면서 우리가 계속 눈으로 보게 되잖아. 우리는 계속 피할 수밖에 없는 거야. 남자들은 왜? 그냥 도망간다니까. 우리는 원래 도망가는 게 특기야. 잘 안 싸면 생각보다 공격성이 내가 요새 보기에는 여자들이 더 공격적인 것 같아. 남자들은 그냥 쭈그리고 도망갑니다. 그냥.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이 계속 나온다는 것들은 여자들 입장에서도 분명히 알아야 돼. 자기들 바닥을 박살내고 있다는 것들에 대해 가지고. 그리고 우리는 도망갈 수밖에 없잖아. 그래가지고 오늘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안타깝지 않아? 좋은 사람이 되면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 거짓말이 돼버린 거야. 좋은 사람이 되면 사랑받아낼 수 있다. 아니야. 거짓말이 돼버린 거야. 이 관계의 구도는 서로 정말로 올바른 사람과 올바른 사람이 만날 때만 유지될 수 있고, 그 올바른 여자도 한순간에 빡쳐갖고 죽여버릴까? 라고 하면 기관총으로 난사를 시켜버릴 수 있는 이런 구도라는 걸 이제 사람들이 알아버리게 된 거지. 그래서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요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결국엔 사람들이 국제결혼으로 많이 빠지려고 하는데, 내가 항상 얘기하지. 여자는 말이다 무섭다.
무섭다. 그래가지고, 여튼간에 뭐, 이게 힘든 게 그래도 뭐 인생 아니겠나. 뭐, 이런 이야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오늘 여기까지고, 다음에 조금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땡큐.